자, 오늘은 일단 시작은 중국의 종합 뉴스평 갑니다. 오늘 중국에 이런저런 소식들이 또 많은데 일단 몇 가지 추려가지고 가져와 봤는데요. 뭐 재밌는 것도 있고 황당한 것도 있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에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중국에 어떤 부부가 있는데 와이프 왈 남편의 유전자가 아까워서 자녀 12명을 낳겠다, 요런 기사가 있습니다. 애기들을 좋아한다, 혹은 뭐 큰 가정을 꾸리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남편의 유전자가 너무 아까워서 이건 많이 물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애를 12명을 낳을 계획이래요. 근데 뭐 이 기사를 보면 12명 그거 언제 다 낳아? 여러분들, 자, 이미 9명인데 사진으로 이 사진이 뽀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남편이든 와이프든 그리고 자식들 보면 일단 외모는 굉장히 준수합니다. 이 와이프는 이름이 티엔동샤, 그 다음에 남편은 이름이 짜왈롱인데 둘이 결혼해가지고 2010년부터 호랑이띠 첫째 딸을 시작으로 거의 지금 해마다 애를 한 명씩 낳고 있고, 목표는 12간지에 해당하는 모든 띠의 자녀를 갖고 싶다라고 합니다. 채팅창에 지금 뭐 연달아도 12년, 그러니까 이 12년 동안 이 와이프는, 와, 이거 진짜 쉽지 않은데 12년 동안 배가 계속 불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돈이 많나 뭐 유머가 있나, 배운 여자다. 일단 딸 4명과 아들 5명을 두고 있고요. 지금 중국의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이건 뭐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중국의 출산율에 관한, 그리고 중국 이후의 인구가 어떻게 될지에 관한 영상이 있어요. 그건 정말 제가 진짜 며칠 동안 준비해서 만든 건데 사람들이 많이 안 봐서 약간 좀 속상하긴 한데, 대륙남 중국 인구 절벽식 추락, 절벽식 감소, 이거 검색하면 그 영상 나와요. 한번 보세요. 일단 중국은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감소되기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중국 인구가 208만 명이 감소가 됐어요. 뭐 물론 어떤 사람들은 14억 중에 뭐 208만 명 그 티도 안 난다 하지만, 진짜 여러분들 208만이라는 이 숫자는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한 해에 208만 명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이거는 5천만에서 4,800만이 됐다고 생각해봐.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출산율이 이거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빠질 겁니다. 어마어마할 겁니다. 진짜 나중에 진짜 세게는 1년에 1,000만 명씩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이런 거는 아까 그 영상 검색해 보시면 되고, 오늘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일단 중국에서 지금 출산율이 안 좋으니까 약간 이 기사를 띄었나 봐.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한테 좀 보라고, 뭐 이 부부 본받아야 된다, 뭐 어째야 된다, 뭐 좋은 기사, 긍정적인 영향, 이런 거를 주기 위해서 이 기사를 띄었나 봐. 근데 일단 자, 여러분들이 방금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잖아요. 저 애를 누가 다 보지? 가사는 누가 하지? 뭐 유머가 있나? 뭔가 여러분들, 일단 이 남편 짜오왈롱이라는 사람은 전력 공급 회사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최고 경영자고 연간 수입만 한국 돈으로 769억이야. 769억. 집이 그 독채 빌라죠. 독채 빌라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초호화 빌라겠죠. 일단 평수만 약 한국 평수로 700평. 그 다음에 이 집에는 이 가족들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유모 6명과 그 다음에 영양사 1명이 머물며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이프도 이 회사에서 총괄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집이 엄청 크잖아. 그러니까 70평도 관리하기 힘든데 700평이야. 근데 왜 700평이냐? 이 자신들의 자녀들도 나중에 각각, 지금 9명이잖아 자녀가. 자녀들도 나중에 9명씩 낳아가지고 손주를 81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집을 만들 거래. 아무튼 뭐 진짜 이런 가정이니까 뭐 12명 낳겠다 뭐 이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되면 지금 뭐 한국도 뭐 방금 채팅창에도 올라왔지만 지금 한국이 더 걱정된다. 한국 출산율이 더 문제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 살기 좋고 돈만 많으면 뭐 애를 왜 못 낳겠어. 지금 삶이 힘들고 돈이 없으니까 못 낳는 거지. 그 이유밖에 더 있어? 물론 뭐 다른 이유들도, 복합적인 이유들도 많긴 한데 일단 뭐 금전적인 게 제일 크죠. 머스크도 자식 많다고요? 머스크 거기도 뭐 한 자식 하죠. 머스크 아버지도 뭐 어마어마하더만. 머스크의 아버지는 부인이 데려온 양 딸이랑 나중에 그 부인이랑 이혼을 하고 그 딸이랑 또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또 낳았더만. 그 스토리 알아? 아무튼 돈이 많으면 뭐 자식은 얼마든지
중국의 출산율에 대해서는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심각해요. 한국도 심각하지만 중국도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냐면 한국보다 더 빠른, 그러니까 감소되는 비율이 한국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자, 요게 첫 번째 기사고 그 다음 기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얼마 전 기사인데 중국에서 미성년자 성폭행범이 나왔어요. 3명이나 됩니다. 근데 이 3명 곧바로 사형. 자, 이 중에 이 미성년자 성폭행범 중에 초등학교 교장이 한 명 있는데 2013년부터 2019년 2월까지 교장이라는 직권을 이용해 14세 미만의 여학생 6명을 100회 이상 성폭행하고 12세 미만 여학생 3명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명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공원과 광장, 유치원 입구 등 공공장소에서 성인의 보호망 밖에 있는 여자아이들을 속이거나 위협해 은밀한 장소로 끌고 가 성폭행을 했고, 또 가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신체를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 소녀 4명에게 장기간 협박 및 추가 성폭행을 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자신이 운영하던 매점을 자주 방문한 12세 미만의 여아를 성폭행하고 지인들과 함께 집단 성폭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유죄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일부 피해자들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명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고요. 중국 법원은 미성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빠르게 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이겁니다. 미성년자들 대상으로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우관용, 관용이 없다. 그냥 사형이죠.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 댓글 단 것처럼 진짜 이 기사가 한국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반응이 일단 뭐 유일하게 중국에서 배워야 할 점이다. 이런 건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큼은 중국이 부럽다. 이런 댓글도 있고요. 이거는 정말 유일하게 본받아야 된다. 그 유일하게가 되게 많네. 중국에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구나.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중국이 한 것 중에 이건 속이 시원하네. 중국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멋있다고 얘기하고 싶다. 근데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 이런 미성년자 관련된 이런 범죄는 진짜 거기는 얄짤 없어요. 그리고 마약 얄짤 없습니다. 근데 확실히 여기 지금 이 범죄자들의 그 범행 사실들을 보면 정말 이건 진짜 인간이라 얘기할 수도 없죠. 자, 인간이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100회가 뭡니까? 만약에 이게 한국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죠? 조니 소말리 외국 댓글 보니까 왜 한국, 일본 같은 데만 가고 중국은 못 가냐고 놀리던데, 그 새끼 중국 가잖아? 아마 법 집행자들한테까지, 공무원들한테까지 가지도 않을 거야. 그냥 일반 시민들 선에서 걔는 거의 다구리 맞아서 죽을걸요? 중국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해요. 중국 사람들도. 일단 중국 사람들 중에서는 일단 중국에서 뭐 물론 뭐 공산당이 어쩌고 저쩌고 뭐 세뇌든 뭐든 뭐 이걸 다 떠나가지고 정말 진짜 중국인들이 서로 막 지들 욕해도 그건 상관없는데 외국인이 와가지고 중국 땅에서 역사적인 이런 모욕감을 주면서 놀리고 장난을 친다? 이거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건 뭐 누가 뭐 가서 진짜 참교육했더만. 근데 중국에서는 만약에 진짜 뭐 소말리 얘가 거기 가서 그딴 짓 하잖아? 얘는 일단 자기 나라로 못 돌아갈걸? 내가 봤을 때 제일 큰 가능성은 일단 뭐 공무원들까지 가지도 않고 뭐 경찰 뭐 이런 거 뭐 입건 뭐 이런 거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애는 없어질걸? 애가 요리조리 피해 다녔다. 그럼 이제 그쪽 법 쪽으로 넘어가잖아? 공무원 쪽으로 넘어가잖아? 뭐 이것저것 다 붙여가지고 일단 그냥 가둬버릴걸요? 가둬가지고 뭘 할지는 그냥 아무도 모르지. 근데 확실한 거는 걔 못 나올 거야. 자, 그 다음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입니다. 자, 이번에 또 중국 소식으로 넘어가서, 자, 중국은 지금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져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뭐 요즘 중국 경제 안 좋다, 뭐 중국의 6억 명이 월 단돈 20만 원도 못 번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죠? 실제로 그래요. 중국의 6억 명이 월 20만 원도 못 벌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은 또 잘 살아. 뭐 맨날 해외 여행 다니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뭐 쇼핑하고 뭐. 자, 근데 중국에 이런 빈부격차가 여기저기서 다 보일 수 있는데 어떤 기사가 한 게 떴냐면 3,000원도 안 되는 시급 10% 삭감에 발끈한 중국 단역 배우들. 중국도 단역 배우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자, 중국도 그 띠잉청 이런 게 있어요. 영화성.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영화를 찍는 성이야. 거기 진짜 필요한 무슨 조경이라든지 뭐 도시 막 고궁 같은 거 있잖아. 거기 그냥 복사본 거기 막 지어놓고 거기서는 그냥 영화만 찍어. 그런 곳이 있어. 거기에서 이제 배우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단역부터 시작도 하고 뭐 주연 배우들은 거기 가고. 근데 여러분들 단역 배우들이 시급이 3,000원도 안 돼. 3,000원도 안 됐는데 거기서 또 10%를 삭감해.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여기저기서 다 감봉 중에. 아, 중국의 할리우드라는 그런 곳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电影城, 影视城 이렇게 부르죠. 영화성, 뭐 영화 제작성, 영화 제작 도시. 거기 가면 진짜 베이징의 고궁, 뭐 천안문, 뭐 중국의 유명한 뭐 이런 뭐 병마용 이런 영화 촬영에 필요한 그런 시설들을 다 카피본을 떠나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성이 있어. 그런 성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몇 개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중국의 주연들은요. 여러분, 중국의 주연들은 주연 출연료가 많게는 1억 유엔까지 받습니다. 1억 유엔이면 한국 돈으로 거의 200억이에요. 그러니까 주연은 200억을 받는데 단역은 시간당 3,000원을 벌어. 이 격차.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 중국은 지금 여기저기서 경제가 안 좋으니까 회사든 뭐 공무원이든 다 지금 월급 감봉을 하고 있거든. 월급 감봉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까지 감봉이 돼가지고 지금 불만이. 근데 어떡할 거야. 원래는 15유엔이었대. 원래는 15유엔이었는데 15유엔이면 3,000원 좀 안 돼. 근데 거기서 10% 삭감해가지고 13.5유엔으로 된대. 그건 약 한국 돈으로 그냥 말 그대로 2,600원 정도야. 여러분들 지금 1시간당 2,600원을 번다. 중국에서. 근데 뭐 물론 매일 또 일이 잡히면 뭐 얘기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 봤자. 근데 단역 배우들은 매일 일이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뭐 주연들이 그들이 몸값이라는 게 있지만 근데 이런 거는 진짜 너무 그 단역 배우들을 너무 이렇게 쪼는 게 아닌가. 근데 이거는 지금 단역 배우들 이 업계뿐만 아니라 그냥 뭐 모든 업계 모든 산업에서 지금 중국은 다 월급을 감봉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감봉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사람들 소비가 돈을 적게 벌게 되니까 소비가 완전 떨어지잖아요. 심지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기사로 또 올라왔더라고. 그러니까 뭐 어떤 애가 뭐 이제 대학 졸업했어. 대학에서 뭐 이것저것 뭐 우수한 성적에다가 좋은 대학 나오고 기술도 많고 뭐 회계 전공을 했대. 그래가지고 상하이에서 이제 일자리를 찾아보려 이제 거기도 뭐 일자리 박람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딱 봤대. 어느 회사에서 뭐 회계를 뽑아. 뭐 회계 부서라든지 아니면 뭐 재무 부서에서 사람을 뽑아. 나 저기 들어가야지. 저 회사 너무 좋은데. 야, 저기 월급 그래도 한 월 한 150에서 200은 준다던데. 근데 가서 이렇게 딱 조건을 봤어. 나 지금 다 가지고 있어. 스펙 돼. 그리고 그 밑에 월급을 딱 봤더니 월급이 이렇게 적혀 있더래. 월급 800유엔에서 1,499유엔. 1,500유엔도 아니야. 1,499유엔. 이게 얼마냐? 16만 원에서 한 29만 원까지 준다는 거야. 월급을.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한 14만 원에서 28만 원 사이를 준다는 뜻이야. 그걸 보고 나서 이제 그 대학생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걸 이제 지 SNS에 찍어 올린 거야. 야, 나 그래도 한 달에 150은 벌 줄 알았는데 와, 한 달에 26만 원 준대. 웃으면서. 지금 중국은 그런 상황이에요. 왜? 일꾼들이 넘쳐나. 대학생들 넘쳐나지. 조연 배우 넘쳐나. 중국의 인구가 그렇게 많으니까 배우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넘쳐나니까 가격 다운 시켜도 그래도 뭐 할 사람이 있으니까. 대학생들 넘쳐나. 월급 줄여. 한 달에 원래는 100만 원 줬는데 지금 우리 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 20만 원밖에 못 줘. 30만 원밖에 못 줘. 그래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항상 중국에서 지금 제일 큰 화두 중에 한 개가 내주엔. 비상식적인 내부 경쟁. 그러니까 지금 중국 사회가 얼마나 지금 힘들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기사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빈부격차가 어디서 나느냐? 자, 이거는 이제 정말 진짜 빈곤층, 그 진짜 한 달에 20만 원도 못 버는 그 6억 명 중에서 나올 수 있는 스토리고, 여기에 상반되는 이런 기사, 이 기사 여러분들 봤을 거야. 아시아의 성매매 수도로 전락, 도쿄의 참담한 현실에 충격.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지금 일본에 그 성병이 좀 심하게 돈다고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 그게 이제 매독이라든지 뭐 이런 성병이 많이 돌아. 근데 지금 왜 그러냐 보면 지금 이것도 일본에서의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인데, 일본의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대낮부터 그 젊은 여성들, 심지어 어린 여성들, 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길거리에 서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딜을 하잖아. 남자들이 거기 가서 말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건데, 거기에 지금 대부분의 성매수자들이 중국 남성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기사 보셨어요? 가격도 싼 가격이 아니야. 그런데 중국의 이제 좀
잘 산다. 아, 여윳돈 있다. 뭐 돌아다니면서 난 논다. 뭐 돈 벌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중국 남성들이 도쿄로 넘어가서 이 짓을 제일 많이 한다는 거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아시아의 새로운 섹스 투어리즘 수도인 도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엔화 약세와 일본 내 빈곤 증가로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 성관광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도쿄의 공원 등지에서는 해가 지기도 전에 젊은 여성들이 나와 고객을 기다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매체는 도쿄에서 불법 성매매를 하는 19세 여성 루아의 사례를 소개했는데, 그는 지난 2월 집을 나와 카페 일자리를 구하러 가부키초에 왔는데 호스트에게 빚을 져, 아이구야, 호빠 같네 또. 아씨. 호스트에게 빚을 져 4월부터 공원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통 하루에 남자 5명을 받아주는데 주말에는 2배 정도 많다면서 공원에는 다양한 남성이 오지만 절반 정도는 외국인이다. 영국인 1명과 대만, 중국, 홍콩에서 온 단골들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또 기사에는 가격을 흥정하다가 갑자기 화가 난 남성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폭력 사건도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청소년 보호단체인 청소년 보호 연락협 의회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에 성관광 오는 외국인 남성은 백인, 아시아인, 흑인 등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중국인이라면서 중국 남성들이 과거 일본 남성들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옛날에 일본이 잘 살 때는 일본 남성들이 해외로 이런 여행을 많이 갔는데 지금 중국 남성들이 일본으로 이런 여행을 많이 가고 있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저기는 지금 1시간에 3,000원을 못 벌어서 지금 허덕지고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중국에는 그냥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거야. 이 정도의 빈부격차의 사회.